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오른 성적표입니다.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를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이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부문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LG전자가 올해 1분기 2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역대 1분기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기업 간 거래와 가전 판매 호조 등이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와 화장품, 조선 등 실적 개선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의 잠정 실적을 내놨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배 가까이 오른 성적표인데요. 오늘 사업부별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흑자로 돌아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 71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한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분기 매출이 70조 원을 넘은 건 2022년 4분기 이후 처음입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31.25% 증가했습니다. 이는 작년 연간 영업이익을 넘는 수준입니다. 이 같은 실적 회복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업계의 감산 효과가 나타나며 D램과 낸드의 가격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1분기 D램 평균 판매 단가는 전분기 대비 최대 20%, 낸드 플래시도 23에서 28% 올랐습니다. 이날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7천억에서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경계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은 지난달 20일 주주총회에서 올해 1월부터는 적자에서 벗어나 흑자 기조로 돌아섰다며 2, 3년 내 반도체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올 상반기 D램 칩을 12단까지 쌓은 HBM3E를 양산하고 올해 출하량은 작년 대비 최대 2.9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앞서 삼성전자의 실적 레포트 보셨는데요.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시선은 2분기를 향하고 있는데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보다 자세한 분석과 향후 주가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증권부 김혜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실적 성적표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시장보다 얼마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까? 네,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 시즌 포문을 기분 좋게 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석 달 동안 벌어들인 돈이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는데요. 삼성전자는 1분기 매출 71조 원, 영업이익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자, 이는 1년 전과 비교해서 무려 10배 가까이 실적이 늘어난 건데 시장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당초 증권가에서 예상했던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5조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이 적자의 늪에 좀 빠졌던 반도체 부문과 이런 다른 부문별 실적도 좀 다 궁금한데 네. 흑자를 이끈 효자 종목이 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발표는 잠정 실적 발표였기 때문에 부문별 세부 실적이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 있게 본 부문은 역시나 반도체 DS 부문이었는데요. 지난해 14년 만에 반도체 부문이 적자로 전환하면서 삼성전자의 속을 좀 썩였습니다. 지난해 1년 내내 적자가 쌓이면서 반도체 부문에서만 무려 15조 원에 가까운 영업 손실을 냈는데요. 자, 그러나 올해 1분기에는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상 최악의 한파를 보냈던 메모리 반도체 부문을 필두로 해서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1분기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으로 7천억 원에서 1조 원대 사이를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해 4분기 들어서면서 감산 효과에 힘입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던 이 디램 반도체 부분이 실적 신호탄을 제대로 쏘아 올렸는데요. 디램 반도체 부분은 업황 개선에 따른 가격 상승과 함께 또 특히나 이 고부가 가치 제품 위주의 판매 전략이 유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매 분기마다 조 단위의 적자를 기록했던 낸드 부분 역시나 뚜렷한 실적 개선세가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나 아쉽게도 이 파운드리 부문 등 이 비메모리 부문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적자 폭을 좀 줄이긴 하겠지만 올해 1분기 역시나 흑자 전환은 힘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함께 AI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 S24의 판매 호조도 실적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갤럭시 24는 지난 1월에 출시가 됐는데 판매 28일 만에 100만 대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는 갤럭시 시리즈 가운데 가장 최단기간의 기록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와 함께 또 지난해 4분기 500억 원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던 영상 디스플레이와 생활 가전 부분도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연간 실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의 실적, 당분간은 그럼 좀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가 매출 300조 원, 영업이익 40조 원 돌파 가능성을 점치고 있는데요. 지난해 최악의 상황을 보냈던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부문의 실적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나 이 주력인 반도체 부문이 이 긴 불황의 터널을 뚫고 나오면서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메모리 가격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나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 역시나 4분기 들어서서는 수주가 증가하고 수율이 개선되면서 흑자로 전환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에서 뒤처졌던 HBM 부문에 긍정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부터는 엔비디아의 납품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파운드리 수주 부분도 어느 정도 4분기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부문의 실적 호조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올 하반기부터는 HBM에 대한 공급이 본격화되고 파운드리 부문 역시나 최대 수주를 달성하면서 흑자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자, 한편 지금 대만 강진으로 인해서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 1위인 대만의 TSMC에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도 기대가 된다라는 긍정적인 키워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증권가의 전망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을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네.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늘장 우선 삼성전자는 8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연일 52주 신고가 랠리를 펼쳐왔지만 오늘은 0.9% 하락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자,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권사 22곳 중에서 12곳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10만 전자 도달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 가운데 KB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높여 잡으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LG전자가 기업 간 거래와 구독 사업 확대 등으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LG전자는 오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 21조 959억 원, 영업이익 1조 3,329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료비 인상과 시장 경쟁 심화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지만 5년 연속 1조 원을 웃도는 1분기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LG전자는 구독 등 새로운 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추가 성장 기회가 큰 B2B 사업을 확대한 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돌파하는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시장 수요 양극화에 대응하며 세탁 건조기, 의류 관리기 등 수요가 높은 라인업에 제품 가격 범위를 확대하는 차별적인 시장 전략을 펼친 것도 주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레포트 보셨는데요. 이처럼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증권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변동성 확대 속 믿을 건 체력이라며 실적 개선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표정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1분기 대표적인 실적 개선주는 반도체주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900%가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앞서 나온 시장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도 호실적이 전망됩니다. 증권가는 1분기 SK하이닉스가 1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파른 가격 상승과 HBM 수혜의 실적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도 눈에 띕니다. 올 1분기 한국콜마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378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200%가 넘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코스맥스, 클리오 등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화장품 관련주의 단기 실적이 좋은 만큼 주가도 모멘텀을 빠르게 반영해왔고 종목 간 순환매도 어느 때보다 빠르다며 1분기 호실적 전망이 주가를 반등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1분기 국내 조선주의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됩니다. 잇따른 수준 확보와 성과 상승, 선박 교체 시기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840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300%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도 흑자 전환이 예고됩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SK증권은 국내 대형 조선사의 실적 개선 모멘텀과 함께 북미 함정 건조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수주 달성률 진척과 신조성가 상승을 타고 주가는 오를 것이라며 특히 올해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증권주도 1분기 살아날 전망입니다. 주식 위탁 매매 수익 증가와 IB 부문 실적이 기대됩니다. 미래에셋 등 주요 증권사 6곳의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은 2,350억 원. 반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총합은 1조 돌파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화그룹이 방산과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사업을 분리합니다.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AI 솔루션 전문기업 한화비전과 차세대 반도체 장비 사업을 담당하는 한화정밀기계를 분리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중심의 방산기업으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인적 분할을 통해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사업을 담당하는 신설법인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지주를 설립합니다. 이 신설법인은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되고 인적 분할을 환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지분을 각각 33.95%씩 보유하게 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2022년 11월 한화디펜스, 2023년 4월에는 한화방산 부문을 흡수 합병하며 방산 계열사를 통합했습니다. 지난해 5월엔 한화오션을 인수하며 해양 방산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이번 인적 분할로 사실상 방산 사업 구조 재편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사업 구조 재편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 나아가서 이 방산 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지상과 해양, 우주까지 전 영역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방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신설 지주는 사업 성장 전략 고도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 한화비전은 차세대 사이버 보안, 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을 포함한 솔루션 확장에 투자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한화정밀기계는 반도체 전공정 장비인 ALD 장비를 개발해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납품했고 AI 시대를 이끌 HBM용 신공정 장비, 하이브리드 본더 개발을 본격 추진해 경쟁력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은 9대1로 임시주주총회와 분할 신주 배정 등을 거쳐 9월쯤 기업 분할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후 신설지주는 분할 재상장 후 한화비전과 합병해 사업 지주사로 새롭게 출발한다는 계획입니다. 업계에선 이번 인적 분할로 한화그룹의 승계 구도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 김동관 부회장은 그룹 핵심 사업인 방산과 에너지를, 둘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금융, 셋째 김동선 부서장은 유통, 로봇 부문을 중심으로 후계 구도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중소마트들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이 롯데카드에 가장 먼저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해 금융당국이 꾸린 태스크포스팀은 총선을 앞두고 논의가 멈춘 가운데 중소마트들의 롯데카드 가맹 해지 불씨가 카드업계 전반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카드 수수료율 원가인 적격 비용이 올해 재산정됩니다. 영세마트와 대형 프랜차이즈 마트 사이에 낀 중소마트들은 카드 수수료 인하와 협상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중소마트 약 6천 개가 가입한 한국마트협회는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롯데카드를 대상으로 가맹 해지에 돌입했습니다. 협회는 가맹 해지를 선언한 지 3일 만에 500개 넘는 중소마트가 참여했고 앞으로 3천여 개의 회원사가 보이콧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롯데카드 보이콧에 나선 중소마트는 연매출 3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가맹점들입니다. 연매출이 이보다 적은 영세마트와 500억 원을 초과하는 대형마트 사이에 끼어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주장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한 가맹점은 0.5%의 최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대형 가맹점의 경우 카드사와의 협상에서 우위에 있어 평균 1.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트협회에 따르면 중소마트의 평균 카드 수수료율은 2.07%입니다. 중소마트들은 중간 매출액 구간에 끼어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대형 유통사와 대기업 계열 가맹점은 이른바 매출 협상력을 발휘하여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중소마트, 편의점 주유소, 그리고 슈퍼마켓, 정육점, 중대형 식당들은 개별 사업자들은 협상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에서 연매출 30억 원 이상의 중소마트가 소외된 점을 지적하면서 카드사와 마트 간 협상 테이블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카드 제도 전체적으로 우대 가맹점 제도가 사실 특정 매출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수수료를 적용해주는 비중이 너무 크고요. 정부가 개입해서 이 수수료를 결정하는 구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중소마트들은 이번 가맹 해지를 롯데카드에서 그치지 않고 카드사 전반으로 확대할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온라인으로 옷을 쇼핑할 때 과연 나한테 잘 어울릴지, 사이즈는 맞을지 고민해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이 패션 플랫폼이 AI를 접목해 이러한 고민들을 덜어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이 옷이 과연 나와 어울릴까? 내 얼굴이 담긴 사진 5장을 넣으니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를 대신해 앱 안에서 옷을 피팅합니다. 에이블리는 쇼핑몰 전용 AI 프로필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생성형 AI 기술이 제작한 가상 프로필 이미지로 고객은 쇼핑몰 모델과 동일한 착장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 재미 요소를 줘 유입을 이끌고 가상 피팅의 만족감을 느끼고 매출 증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서비스 도입 취지입니다.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 한 쇼핑몰은 AI 프로필 서비스를 도입한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쇼핑몰 전체 거래액이 직전주 대비 45% 늘었습니다. W컨셉은 고객이 입력한 사이즈 정보, 리뷰 등의 빅데이터를 조합해 AI가 고객에게 적합한 사이즈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즈 추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브랜드, 상품별로 사이즈가 모두 달라 선택이 어려웠던 고객들은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번가는 고객의 쇼핑 활동을 기반으로 AI가 고객 취향에 맞춰 패션 상품을 추천해주는 OOTD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AI의 도움으로 플랫폼은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고 고객은 구매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1년간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구매 품목은 의류가 생활용품 다음으로 많았는데요. 중국 플랫폼의 한국 시장 공습에 국내 패션 플랫폼 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도는 만큼 앞으로 패션 플랫폼들은 고객들을 잡아들 수 있는 사용자 서비스 고도화와 카테고리 확장 등에 더욱 힘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인공지능 가전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진검승부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두 회사 모두 가전 시장에서 AI를 키워드로 내세워 가전 혁신을 예고했죠. 가전 기업의 영원한 맞수인 만큼 AI 가전에서도 신경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LG전자 주주총회에서 조주환 사장은 AI 가전의 시초는 LG전자가 만들어낸 업가전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러자 어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시초를 따지기보다 소비자들이 혜택을 빨리 누리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삼성은 기기 간 연결 경험을, LG는 AI의 공감 능력을 강조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앞으로 어떤 신기술과 신제품이 나올지도 궁금하지만 두 기업의 기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에도 관심이 모입니다. 지난해 한국 외식업 시장 규모가 무려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회사인 유로모니터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인데요. 전년보다 9% 증가한 데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99조 원보다도 높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장 규모 확대가 외식업의 성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게 유로모니터 설명입니다. 외식 메뉴 가격이 상승한 게 진짜 원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한국 외식업 거래량은 3.6% 늘었지만 세계적으로 7.8% 상승한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는 있지만 외식 물가는 재료비는 물론 인건비에 각종 운영비까지 더해져 그 상승폭이 더욱 가파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는 이제 옛말이지만 가격 때문에 여전히 온가족 외식은 부담스럽습니다. 농부의 새참에 빠질 수 없는 술. 도시의 아저씨들이 퇴근길 파전과 함께 먹던 술. 바로 막걸리인데요. 이젠 MZ세대까지 막걸리에 푹 빠졌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GS25는 지난 1월 청년 사업가들과 함께 힙걸리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청년들이 다양한 재료를 조합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막걸리를 GS25에서 판매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MZ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저도수라는 막걸리의 본래 특성에 다양한 맛과 향까지 추가되자 크게 취하지 않으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술을 찾는 MZ세대들의 니즈에 맞는 제품이 탄생한 겁니다. GS25는 여세를 몰아 연말까지 프로젝트를 이어간다는 계획. 할매 입맛에 이어 이제는 아재 입맛이 대세 아닐까요? 그동안 휴대폰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는데도 데이터 요금이 나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NIA가 만든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 앱. 준 정부기관이 만든 앱으로 신뢰도가 높아 많이 이용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앱으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도 사용자가 가진 데이터에서 차감됐다는 점인데요. 내가 쓰는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알아보려고 쓴 데이터에도 돈을 냈던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A, 통신사들은 NIA 무선 인터넷 속도 측정 앱 사용 때 들어가는 데이터에는 과금하지 않기로 협약했습니다.
과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민들이 인터넷 속도 품질을 활발히 측정하고 여기에 대한 피드백으로 통신사들이 통신 품질 개선에 힘쓰는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다를 걱정 없이 궁금할 땐 언제든 인터넷 속도를 측정해 볼 수 있겠네요.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